김두일 작가가 운영하는 김두일 TV가 어제 청담동 술자리 보도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들 얘기하시네요. 특히 첼리스트 제보자 이모 씨 양측과 소통하면서 상황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강진구 씨가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 주장을 일거에 뒤집는 그 물증이 이 검찰 공소장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담동 제보자로 통하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남 이모 씨. 설득 안 돼요. 제가 그냥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 나는 이세창이랑 상간남 소송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강진구가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한번 보내서 압박을 해야겠네. 그러자 이모 씨, 그냥 그거가 지혜는 아킬레스건이거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첼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중략하고 강진구, 상황이 직접 닥쳐야겠네. 걔라고 하는 건 역시 첼리스트를 말합니다. 그러자 이모 씨가 그러니까 걔는 압박을 해야 돼. 강진구, 그래요. 청담동 제보자 이모 씨 설득시키지 말고 이 첼리스트는 압박을 해서 모든 걸 다 까발려 줘야 돼. 그러면 걔는 나와요. 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첼리스트입니다.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말이 나오지요. 아니면 죽든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압박할 것을 재차 공모하였다. 검찰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소장에서요. 여기서 죽든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래도 강진구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모 씨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세창과의 상간남 소송을 하는 방안 이걸 제시했고요. 그래서 압박을 최대한 해보고 스스로 죽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 4명한테 물어봤더니 자살하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 내용 죽든지 이 표현을 지켜본 진혜원 검사도 심각성을 인식한 듯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니면 죽든지 이 부분이 너무 끔찍하네요. 형법 254조는 위력에 의한 자살의 미수를 처벌하는 죄인데 형법 254조가요. 위력, 협박을 포함한 위력을 동원해서 자살시키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자살하지 않을 때 해당하는 죄가 바로 위력에 의한 자살의 미수를 처벌하는 죄, 형법 254조라는 거죠. 왜 이 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법정에서 당시 이 증인의 심정을 들어봐야겠네요.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요. 그래요. 자살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표명을 한 것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죠. 진혜원 검사가요. 죽든지가 만약 자살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라면은 이게 기시감이 있습니다. 정천수 열린공감TV 대주주로 하여금 자살을 고민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영권을 찬탈해 간 거 아닙니까? 강진구 일당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악마화를 당하니까 이 정천수 대주주로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모색했었다는 거지요. 이게 진짜 이들은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살게 내버려뒀을 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말 죽게 만들려고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게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죽든지였습니다. 재판에서 이 부분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첼리스트에 대해서 상간남 소송을 한다. 이 땡땡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땡땡이 너무 확신에 찬 듯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분이 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첼리스트와 이세창 사이에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첼리스트가 저에게 일관되게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세창과 첼리스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실제 그 이땡땡은 첼리스트에게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원래 소송을 안 거는 사람인데 그냥 엄포만 놓은 거 아니냐. 실제 그 이세창과 첼리스트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냥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땡땡은 왜 첼리스트에게 짜치는 소송을 그렇게 많이 걸었을까요? 온갖 소송을 다 걸었어요. 첼리스트한테. 첼리스트가 산 물건인데 그걸 가지고 나갔죠. 지가 샀으니까. 첼리스트 자기가 샀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절도로 소송을 걸었어요. 절도죄로. 첼리스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이땡땡 씨가. 당연히 첼리스트는 절도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불송치 처리됐어요. 예, 온갖 형태로 첼리스트에게 소송으로서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땡땡 씨인데, 아니 정말 가장 의미가 있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소송이 상간남 소송인데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세창과 첼리스트는 단언컨대 아무 관계도 아니고요. 상간남 소송 운운하던 이땡땡 씨는 첼리스트에게 소송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심각한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2022년 11월 1일 밤 9시 40분에 이땡땡이 첼리스트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이 시기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가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한 일주일 지난 시점으로 판단되는데요. 강진구와 이땡땡이 첼리스트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달라고 압박 작전을 펼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네,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이 뭡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윤석열, 한동훈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압박 작전을 펼치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이 문자도 이땡땡이 첼리스트를 압박할 용도로 보낸 문자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울러 11월 1일 이 시점은 첼리스트가 이 이땡땡 집에 자기 짐을 두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즉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쯤 돼서 그 짐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 짐을 가지고 나올 때 이땡땡 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관계인으로 해서 사람을 붙였는데 그들이 바로 강진구가 보낸 기자들이었어요.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힌 기자들은 다 내쫓겼는데 이들은 부동산 관계인이라고 속이고 첼리스트와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이랬다는 거죠. 첼리스트 말에 따르면은 강진구가 보낸 기자가요. 제가 한동훈 팬인데 한동훈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술자리가 있었다. 그렇게 엮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얄팍한 그런 덫을 놓은 거지요. 자, 이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022년 11월 1일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가 더 탐사를 통해서 보도된 일주일 뒤 시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땡땡이 내가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네 구글 계정 위치, 통장 계좌 내역, 네 카드 내역 내가 모르고 지르는 거 같냐? 기자들이 바보냐? 이 시옷은 뭘 의미하나요? 시옷이 뭘 뜻하는 거죠? 자, 시옷 정신 차려 등신아 70 먹은 노인네랑 바람 폈음 70 먹은 노인네랑 바람 폈으면 우선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먼저야. 네가 이세창한테 9월에 버림받고 네가 과거부터 풀팸하고 세부에서 카지노 놀면서 몸 파른 것도 땡땡땡 언니가 알려줬다고. 이 시옷 네가 사람이면 염치가 없어라. 내가 증거 없이 상간남 매춘 소송 생각하겠니?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땡땡은 첼리스트의 구글 계정 위치, 통장 계좌 내역 이거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기서 뭔가 이땡땡이 소송에 활용할 만한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 증거는 부당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그래요. 이 남의 개인정보를 지멋대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까? 이 내용은요. 이땡땡 씨의 범죄 일람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첼리스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도 아니고 헤어진 여자인데 구글 위치 추적을 왜 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야장천 70대의 그 노인네 이세창과 바람을 피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9월에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첼리스트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따라서 버림을 받을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첼리스트의 주장입니다. 저기 검은 블러 돼 있는 까맣게 칠해진 땡땡땡 언니 저분하고 이세창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땡땡땡 언니가 그걸 알아가지고 뻥이죠. 이 땡땡이 뻥치는 거죠. 자, 첼리스트 판단은 이 땡땡 씨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 땡땡 씨는 지금 저 필리핀 세부 운운하고 있는데 10월 6일에 보낸 문자를 보면은 성명불상 남자와 수백만 원을 받고 매춘으로 의심되는 필리핀 세부로 4박 5일 여행을 다녀왔.
있다는 그런 추정을 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땡땡이 첼리스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라면서 내용 증명 만든 거를 미리 문자로 보낸 거예요. 물론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첼리스트는 필리핀의 세부에 간 일이 없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여권으로도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에 가서 몇백만 원을 받고 매춘으로 의심되는 여행을 다녀왔다?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청담동 술자리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 이듯이 지금 세부에 가가지고 매춘을 했다는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그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세창 씨 건과 관련해서 첼리스트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한 연주 자리를 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했던 첼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연주 자리를 연결해준 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난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고 첼리스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 작년 초 2020년 1월 조선일보는 민주당 지지자 69% 넘는 응답자가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사실로 믿었다. 이렇게 보도했죠. 그때 제가 3월인가요? 3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김용민 TV를 통해서 이 땡땡과 첼리스트 관계는 매우 험악한 사이다. 이 점을 감안하고 청담동 술자리 문제를 통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각 있는 분들은 이 땡땡 편에 서서 보도하고 있는 강진구 일당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보도와 관련해서 더 탐사가 사실은 이 제보자인 첼리스트의 전 남친 이 사람의 말을 너무나 신뢰하고 그 페이스에 발맞춰서 달려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제보한 의도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어떤 앙심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하고 봐야 된다. 걸러서 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비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틀린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틀린 것은 강진구 일당이었습니다. 자, 이 땡땡의 온갖 모욕으로 고통당했을 첼리스트를 위로합니다. 아울러 그의 빠른 일상 복귀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첼리스트에 대한 이런 무한한 비난과 매도, 청담동 술자리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점, 이런 점과 함께 첼리스트의 인권과 인격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렇게 매도하고 의심하는 일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분을 이제 2년 조금 못되게 상담해온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간청하는 바입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간청하는 바입니다.